현재 파워 칵테일과 뭐 리스토레이트 또 액티바이저 등이 아시아 버전으로 지금 리뉴얼됐어요. 리뉴얼됐는데 거기서 이제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변화되면서 그전에 없던 어떤 성분도 영양도 좀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오늘 비전 스타트에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기존의 리스토레이트에서 리뉴얼된 새로운 리스토레이트가 뭐가 다르면 가장 큰 변화는 보신 것처럼 비타민 B1과 B2가 추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보신 것처럼 뭐 비타민 D로 시작을 해서 구리, 칼슘, 망간, 아연, 크롬, 마그네슘, 철분, 셀레늄 이러한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고 또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비타민 B1과 B2가 더 추가됐어요. 이 추가된 의미가 무언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공부 좀 해보고 좀 물어보니까 이 비타민 B1을 티아민 그리고 비타민 B2를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리보플라빈. 그런데 이걸 추가한 이유를 봤더니 보시면 그냥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은 리스토레이트에 B1, B2를 추가한 이유는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은요.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거다. 사실 리스토레이트는 좀 해독에 초점을 두고 낮에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나온 부산물들을 해독하는 거에 더 초점이 돼 있었는데 이번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비타민 B1과 B2가 좀 추가되면서 에너지를 또 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아시아인들이 저는 늦게까지 일도 많이 하고 또 저녁 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같기도 좀 싶어요. 보시면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비타민 B1은 포도당 대사에 꼭 필요하고요. 필수 영양소고요. B2는 지방 대사에 또 미토콘드리아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B1, B2,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지금 숨어 있다. 자세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건강마마의 그 PM 아카데미를 신청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특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을 건데 그 들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결론적인 부분만 좀 듣게 돼서 좀 전달 드리는 거고 보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이면 지금 결론처럼 이게 세포예요. 세포막이 있고 요 안이 세포질이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그럼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 포도당, 탄수화물이 소화효소나 그런 소화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잖아요. 이 포도당이 바로 세포에 들어가서 미토콘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또 과정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포도당이 비타민 B1에 의해서 조효소죠. 통해서 피루부산이라는 걸 바뀌고 이게 결론은 아세틸 CoA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방산 전에는 지방이죠. 지방이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된 이후에 이게 이제 세포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B2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아세틸 CoA로 바뀌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거고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TCA 회로라 해서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 ADP가 ATP 즉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B1과 비타민 B2와 마그네슘이 필수적인 영양소다.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이 그냥 너무 뭐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B1이 포도당을 즉 아세트 CoA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B2가 지방산을 역시 아세틸 CoA로 바꾸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걸 아세틸 CoA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1과 B2와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객들이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뭐 사업진을 하실 때 항상 물어보면 기존의 리스토레이트와 이번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밴드에도 이 Q&A 형태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론은 그 리스토레이트 추가한 이유는 리스토레이터만으로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를 뒀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크롬이 조금 그 함량이 조금 줄었죠. 대신에 비타민 D는 기존의 리스토레이트보다 3배 정도 더 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스토레이트의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초점이 비타민 D3를 비타민 D3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D3를 좀 늘렸고 크롬을 조금 함량을 줄였고 거기에 비타민 B1과 B2를 추가해서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N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리스토레이트 정말 PM에도 너무나 좋은 기초 3종 중에 하나 제품인데 리스토레이트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 리스토레이트는 웬만하면 리스토레이트는 꼭 단독으로 섭취할 걸 권해드립니다. 리스토레이트는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물에 타서 보통 200에서 250 정도의 물에 타서 한 포에 타서 1분이 지난 이후에 3분 이내로 꼭 마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철분 성분이 산화가 빨리 돼요. 빨리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다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의 철 냄새가 나요. 약간 철이 산화되면서. 그래서 3분 이내에 드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단독으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요즘 잘못된 불량치수 중 하나가 갤링핏을 리스토레이트에 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갤링핏과 리스토레이트 아주 좋은 둘 다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리스토레이트는 칼슘이라든가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갤링핏을 먹는 분들이 연골, 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인데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 필요하고 마그네슘 필요하고. 그런데 그 갤링핏을 섞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섞게 되면 자 모든 이런 제품들이요 염의 형태로 염의 형태가 무슨 말이면 우리 몸의 세포에 흡수되려면 이온화가 돼야 돼. 이온화. 그럼 이온이라는 거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 이온화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염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의 형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염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원래는 위산의 도움으로 위산과 만나서 그 염의 형태로 된 제품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이온화. 위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위산도 필요 없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 흡수하려면 담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담즙의 도움 없이 우리는 지용성 영양소도 마이크로 솔브 그런 특허 기술로 흡수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위산의 도움 없이도 이 염의 형태의 제품을 이온화시켜서 위산의 도움 없이도 시켜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 물을 타게 되면 위산 없이도 이온화돼서 우리가 마시면 바로 흡수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만약에 물을 넣고 나서 그럼 양이온 음액이 분리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갤링핏을 섞었다. 그럼 갤링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염의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양이온, 음이온이 있는데 거기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참고로 미네랄은요 다 양이온이에요. 미네랄은 결합하게 되면 다시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리스토레이트의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어도 위산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또 다시 이온화 시켜서 흡수할 수 있겠지만,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결론은 그 미네랄 리스토레이트의 그런 그 미네랄들을 흡수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꼭 단독으로 먹어야 되는 제품 중에 또 하나가 뭐죠? 그게 뷰티 콜라겐이에요. 왜 그럼 뷰티 콜라겐이 왜 단독으로 먹으라 그러면, 뷰티 콜라겐도 38%가 콜라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콜라겐이 아니라 펩타이드 형태의 바로 콜라겐의 전구 물질이에요. 그 38%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연이나 굴이나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뭐 비타민 비오틴 같은 이런 것들은 콜라겐을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합성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 콜라겐도 펩타이드 형태로 해서 바로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무언가를 타면은 그 펩타이드가 다시 아미노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뭐 굳이 그 보면은 액티바이즈 정도는 뭐 타도 무리가 없는데, 액티바이즈랑 뷰티 콜라겐 먹는 건. 그런데 웬만한 뷰티 콜라겐도 단독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섞어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아예 독일 본사에서 만들 때부터 그냥 그렇게 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PME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 파워칵테일처럼 맛이 좀, 갤림이츠 맛이 좀 먹기가 힘든 그런 제품들 때문에 뭐 제슈추를 좀 섞어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궁합이 맞는 제품들은 섞어 먹을 수도 있지만, 궁합이 안 맞는 제품을 섞어 드시면 효과가 반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